양산이 36.8도, 부산 경남이 올여름 들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날,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가본 사람들은 다들 여기가 한국이 맞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건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고 파라솔 사이를 다니며 맥주를 파는 상인은 비어를 외치고 있었죠. 마치 영어가 해변의 공용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취재를 나갔던 한 방송사의 뉴스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외국인 구별법 없다. 수영복 입고 있으면 외국인, 일상복이면 한국인. 또 다른 댓글은 이렇게 말했죠. 부산은 솔직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 먹여 살리고 있음. 남포동은 진짜 외국인밖에 없음. 우습게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 짧은 댓글들 안에는 지금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 36도 속에서 외국인들로 완전히 뒤바뀌는 부산 해수욕장의 진짜 근황,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숫자들, 그리고 화려한 성공, 뒤에 자라나는 그림자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부산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하고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그날이 풍경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죠. 양산이 최고 기온 36.8도를 기록하는 등 그날 부산과 경남 일대는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부산과 경남 저녁에 폭염특보까지 내려졌고 낮 기온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엄청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살인적인 더위가 오히려 사람들을 바다로 더 강력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더위를 피하고 시원한 바다를 즐기려는 수십만 명의 피서객이 부산과 경남 바닷가로 한꺼번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광안리와 해운대 같은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콩나물 씨루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백사장이 인파로 가득 찼죠. 네, 그런데 이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쩍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부산 해수욕장의 풍경 자체를 아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우선은 즐기는 방식부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파라솔 아래로 들어가거나 단이 텐트를 쳐서 그늘을 만들죠. 래시가드를 입어서 몸을 최대한 가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백사장에 그냥 그대로 누워서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며 태닝을 즐기거든요. 뜨거운 햇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반가운 선물인 셈이죠. 실제로 부산을 찾은 한 러시아 관광객은 부산은 처음인데 해변에 래시가드처럼 몸을 가리는 차림이 많아서 놀랐다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 이색적이고 재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경이 그들에게는 신기한 볼거리였던 겁니다. 재밌는 건 서로가 서로 한국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이에요. 한국인은 태닝하는 외국인을 신기해하고 외국인은 온몸을 꽁꽁 감싼 한국인을 신기해하는 거죠. 그날 해운대에서 만난 미국인 관광객 갈리나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구역은 가족들이 놀기에 아주 딱 좋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인 관광객 세미 씨는 더위도 잊은 채 비치 발리볼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는 부산은 제게 특별한 곳이라고 강조했죠.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거기선 배구할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배구하는데 너무 좋다는 반응이었어요. 일본에서 유학까지 한 외국인이 일본과 비교하면서 부산이 더 좋다고 말하는 장면은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풍경만 바뀐 게 아닙니다. 즐길 거리 자체가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해변가 근처에 있는 수영장은 이제 손님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입니다. 낮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물놀이장으로 운영되다가 저녁이 되면 흥겨운 댄스 파티가 열리는 공간으로 변신하기도 하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한 관광객은 가족 단위로 할 만한 게 정말 많다면서 워터파크도 있고 찜질방도 있어서 놀기 좋다고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바다에서 물놀이하고 워터파크에서 놀고 저녁엔 댄스 파티에 찜질방까지 즐기니 부산 바다가 하나의 거대한 종합 놀이터가 된 셈이죠. 특히 찜질방은 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한증막에 들어갔다가 시원한 식혜 한 잔 마시고 양머리 수건까지 쓰는 그 경험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꼭 해봐야 할 일로 꼽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들이 부산으로 물밀듯이 몰려오는 걸까요? 이게 그냥 폭염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온 거대한 흐름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보여주는 숫자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산 관광공사와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3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정확히는 364만 3439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부산의 전체 인구가 약 330만 명 정도인데 그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1년 동안 부산을 다녀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 전체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온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25년 한국 전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893만 명이었는데 그중 부산을 방문한 사람의 비중이 약 19%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 5명 중 1명은 부산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서울도 아니고 부산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5분이 이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35.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이 완전히 멈췄다가 회복을 넘어 아예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그럼 이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쓴 돈은 얼마나 될까요? 앞에서 봤던 그 댓글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은 그냥 우습게 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쓴 전체 지출액이 자그마치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카드 소비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에 3,474억 원이었던 외국인 카드 소비 추정액이 2025년에는 7,809억 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관광객 수가 늘어난 것보다 소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2025년 관광객 수는 전에보다 24.4% 늘었는데 카드 소비는 무려 41.7%나 증가했습니다. 사람도 더 많이 오고 한 사람이 지갑을 더 크게 열었다는 뜻이죠. 부산연구원은 이걸 두고 부산이 외국인 관광시장이 단순히 사람 숫자만 회복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소비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은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걸까요? 네, 여기에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일본 사람, 그 중에서도 가까운 규슈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부산과 일본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산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놀랍게도 대만 사람들입니다. 대만 관광객이 68만 7832명으로 1년 만에 37.4%나 늘면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어요. 그 뒤를 중국이 56만 910억 0으로 34%나 늘면서 2위, 일본이 54만 2398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홍콩도 15만 명을 넘어섰고요. 중화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광객도 무섭게 늘고 있어요. 베트남은 1년 만에 31%, 필리핀은 28%, 싱가포르는 10.5%씩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으로 모여들고 있는 셈이죠. 특히 대만에서는 부산병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부산 여행은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한번 다녀오면 자꾸 생각나서 또 가고 싶어지는 일종의 부산 아리에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대만이 한 여행 플랫폼 조사에서 부산은 3일 이하 단기 여행 선호도시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유명 유튜버들이 부산을 찾아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본 대만 사람들이 또 부산으로 몰려오는 선순환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 부산일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부산은 가성비 좋은 단계 여행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었는데 이들에게 부산은 비행기로 짧게 다녀와요. 볼 수 있으면서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볼거리는 넘치는 최적의 여행지였던 거죠.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노선이 빠르게 회복되고 새로운 노선도 계속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 남부의 가오슝에서 부산으로 오는 직항 노선이 새로 생기는 식으로요. 하늘길이 넓어지니 사람이 몰리니 항공사가 또 노선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K 콘텐츠, 즉 한류의 힘입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먼저 접한 외국인들이
실제로 한국을 찾아오는 흐름이 뚜렷해졌어요. 실제로 한 러시아 관광객은 K-팝을 좋아하는 딸의 생일 선물로 부산 여행을 택했다고 했고, 대만에서 온 한 관광객은 드라마의 배경이 부산이라서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관광객은 좀비 영화 부산행을 좋아해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게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화면으로만 보던 부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오는 거죠. 여기에 요즘은 SNS의 힘이 엄청납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올라오는 부산 여행 사진과 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부산은 가봐야 할 곳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만의 독특한 매력, 바로 도시명 해안관광 도시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부산의 진짜 무게입니다. 생각해보면 세계적으로도 이런 도시가 흔치 않아요. 대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고 바다와 강과 산을 도심 안에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 말이죠. 네, 게다가 해변 바로 옆에 맛집, 카페, 쇼핑, 숙박까지 다 몰려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조용한 휴양지, 해수욕장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활력과 바다의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인 겁니다. 한 관광 전문가는 서울이 도시 중심 관광이라면 부산은 바다와 강과 산 같은 자연자원을 도심 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요즘 늘어나는 여성은 혼자 여행객들에게는 안전하면서도 물가가 적당한 관광지라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하고요. 부산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해변을 무대로 세계 최초 드론 레이저 쇼를 펼쳐서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로 날아올라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이 쇼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부산의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광안리 해변에서 이 드론은 쇼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아주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서핑의 메카로 불리는 송정 해수욕장은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해변 250m 구간을 아여 서핑 전용 구역으로 운영했습니다. 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바닥 분수와 아름다운 낙조, 그러니까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음악이 어우러지는 밤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했고요. 여기에 태양의 서커스, 아르테 뮤지엄 같은 세계적인 즐길거리까지 들어왔습니다. 해변 열차로 유명한 블루라인 파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옛 동해남부선 철기를 관광자원으로 이곳으로 되살린 이곳은 바다를 바로 옆에 끼고 달리는 해변 열차와 하늘 높이 떠서 이동하는 스카이캡슐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2025년 한 해에만 이용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중 외국인 비율이 무려 48%에 달했습니다. 이용객의 절반은 가까이가 외국인인 셈이죠. 내 국적별로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줄을 이뤘고요. 외국인들의 편의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비집부산 패스라는 관광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건 교통과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하나로 묶은 패스입니다. 이 패스만 있으면 지하철도 타고 주요 관광지도 할인받아 들어갈 수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2025년 상반기에만 누적 판매량이 48만 장을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결제 수단인 위챗페이까지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고 돈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죠. 여기서 부산의 진짜 비밀 무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돼지국밥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대만 관광객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산 음식을 물어봤더니 무려 66.9%가 돼지국밥을 1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돼지국밥을 최고로 친 거예요. 그 뒤를 부산 어묵이 37.4%, 씨앗호떡이 22.4%, 장어구이가 19.4%로 이었습니다. 네, 왜 하필 돼지국밥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재미있습니다. 대만에도 돼지고기를 우려낸 한과 덮밥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부산 돼지국밥이 맛도 비슷하면서 뽀얀 국물과 푸짐한 고기가 보양식 이미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을 다녀간 대만 관광객들은 SNS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추운 비 오는 날에 완벽한 위로 음식이라거나 새우젓과 고춧가루를 넣어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평이 많죠. 근데 부산 가면 꼭 돼지국밥 먹어야 해요라는 말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돼지국밥을 솔푸드, 그러니까 영혼을 울리는 음식이라고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대만항공사와 손잡고 아예 돼지국밥을 기내식으로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대만에서 부산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돼지국밥 등 기내식이 나오는 건데 뜨거운 국물 대신 덮밥 등 형태로 제석한 이 메뉴는 단 4개월 만에 166개가 팔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부산의 맛을 미리 맛보게 하는 기발한 마케팅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부산 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외국인들이 부산을 여행지로 고르는 이후로 음식과 맛집 등 한방이 자연 풍경 감상과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네, 특히 일본 관광객의 경우 음식 탐방을 꼽은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부산 여행의 핵심은 결국 먹으러 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여기에 최근에는 크루즈 관광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 선이 부산항에 들어오면 그는 한 번에 수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부산항의 크루즈 비양 횟수는 해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까지 세웠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중국발 크루즈도 다시 늘고 있고 부산을 동북아시아 크루즈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들이 한꺼번에 시너지를 내면서 부산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전국을 압도하는 피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2025년 여름 전국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의 절반은 정확히는 49.8%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 몰린 사람만 7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 전에보다 11.4%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국 바닷가 손님의 절반을 부산 한 도시가 쓸어 담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1위는 역시 해운대였습니다. 2025년 여름에만 999만 명,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그 뒤를 광안리가 457만 명, 송도가 302만 명, 다대포가 258만 명, 송정이 172만 명으로 이었고요. 이 정도면 해운대 하나가 웬만한 나라예요. 관광지 부럽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런 변화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체감하는 사람들은 역시 해수욕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 팔아서요 대여업을 하는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용객의 70%가 외국인이다. 동남아인이 제일 많은데 해외 관광객도 많지만 부산 인근 공단에서 일하다가 휴가를 내서 오는 동남아 근로자 비중도 크고 매년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해수욕장을 찾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손님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이라니 이쯤 되면 정말 풍경이 바뀌었다는 말이 실감나죠. 남포동 같은 원도심 상권에서는 아예 상인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점 직원은 유창한 중국어로 외국인 손님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할인 행사를 안내하는데요. 그는 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집에서 따로 언어 공부를 시작했고 남포동 일대 매장 직원들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도 지나가는 관광객이 국적에 맞춰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섞어가며 손님을 부르고 가게 간판에도 외국어 표기가 기본처럼 자리 잡았죠. 국제시장 곳곳에는 I love 코리아라고 적힌 티셔츠가 즐비하게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1조 원이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우뚝 섰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리고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그림자도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많이 오는 것과 많이 쓰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산 연구원이 외국인들의 카드 소비를 분석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방문객 수 2위였던 중국은 56만 명이나 부산을 찾았는데도 이들이 쓴 돈은 448억 원에 그쳤습니다. 1인당 소비액으로 따지면 8만 원 수준으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어요. 소비의 절반 이상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쇼핑에 몰려 있어서 물건만 사고 뚝딱 떠나는 짧은 방문 성격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반면 방문객 수일이었던 대만은 2,983억 원을 썼고 1인당 소비액도 43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입니다. 미국 관광객은 25만 명 정도로 중국의 절반도 안 됐지만 이들이 쓴 돈은 113억 원에 달했어요. 1인당 소비액이 48만 원이 넘어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면서 숙박도 하고 맛집도 다니고 문어 체험도 하는 고부가 같이 관광객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오래 머물면서 지갑을 여는 손님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네, 이게 앞으로의 진짜 과제인 셈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더 씁쓸합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그 댓글 하나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남포동은 진짜 외국인은 밖에 없다는 그 말이 처음엔 그냥 관광객이 많다는 자랑처럼 들리지만 실제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결이 느껴집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상권인 남포동입니다.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비프광장이 모여있고 크루즈가 들어오는 국제여객 터미널도 가까워서 부산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한 기자가 이곳에 오래된 유명 식당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예전에는 부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던 맛집이었지만 이날은 한국인 손님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테이블은 전부 외국인 관광객으로 채워져 있었죠. 문제는 손님의 국적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내용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릴 만큼 재료가 부실해졌고 딱 봐도 한번 먹어보고 사진이나 남기면 충분한 이른바 관광용 음식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관광객은 늘었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오래 살던 손님들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씁쓸함이 남는 대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면 가장 먼저 현지인 맛집을 찾잖아요. 현지 사람들과 여행객이 함께 북적이는 곳에서 먹는 한은 그야말로 그 눈에 도시를 제대로 경험했다는 확신을 주니까요. 외국인들이 부산에 기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받기를 끄는 공간은 결국 외국인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산에서의 첫 식사, 첫 골목을, 첫 인상이 실망스러웠다면 그 관광객이 부산을 다시 찾을 이유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이유도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조사를 보면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은 90% 넘게 음식은 탐방을 꼽았고요. 음식은 부산은 여행의 부수적인 재미가 아니라 핵심 동기인데 바로 그 핵심에서 실망을 안겨 준다면 뼈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니다. 물론 이걸 식당 주인이나 상인, 개개인이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껑충 뛰는 임대료와 인건비, 점점 짧아지는 관광 소비 주기 속에서 당장이 매출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압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될수록 상권은 단기, 수익에는 강해질지 몰라도 오래 머무는 신뢰와 좋은 기억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포동의 지금 모습은 이미 서울, 명동과 이태원, 그리고 제주 같은 유명 관광지들이 먼저 걸어간 길과 닮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5번, 투어리즘 우리말로 하면 과잉 관광 문제입니다. 관광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 많이 몰리면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이곳은 대표적인 곳이 부산이 감천 문어마을입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계단식으로 늘어선 이 마을은 한국이 마추픽추라고 불릴 만큼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됐는데 문제는 이곳이 지금도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사진을 찍겠다고 남이 집 담벼락에 올라가거나 창문을 들여다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부산 사하구는 이 일대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 지역에 돈과 활력을 가져다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 대가로 주민들이 일상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게 성공한 관광일까요? 네, 이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2025년 관광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 오버투어리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의 다음 목표는 더 많은 숫자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요.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머무르고 함께 즐기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고요.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에만 사람이 몰릴 게 아니라 부산 곳곳으로 관광의 활력이 골고루 퍼져야 진짜 건강한 관광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관광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도시의 평범한 일상 위에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오래 갈 수 있으니까요. 도시의 대표 관광지일수록 얼마나 많이 오는가 보다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부산시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과 사찰, 관광을 접목한 템플레킹, 부산의 야경을 활용한 밤축제, 봄꽃 시즌을 겨냥한 피크닉 상품, 스포츠 관광, 뷰티와 웰리스, 관광까지 다양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지 않으면 한 번
왔던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해 통영이나 포항, 경주 같은 인근 도시를 당일치기로 다녀오거나 아예 일본 후쿠오카, 하나 오사카로 이어지는 연계 관광 상품까지 만들면서 부산을 동북아 관광이 거점으로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여름날로 돌아가 볼까요? 양산 36, 8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그날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장마가 늦게 시작하는 듯하더니 아예 장마 없이 바싹 마른 여름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였죠. 기후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더위는 해가 갈수록 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뜨거운 날씨가 사람들을 부산 바다로 불러 모으고 그 바다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과 일상복을 입은 한국인이 한 백사장에서 뒤섞이고, 미국인은 비치발리볼을 하고, 프랑스인은 워터파크를 즐기고, 대만인은 돼지국밥집에 줄을 서는 것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 풍경이 이제는 부산이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진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자리 잡느냐, 아니면 잠깐 스쳐가는 도시로 남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이 뜨거운 인기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갖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부산은 이미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364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관광객, 1조 원이 넘는 지출, 전국 해수욕장, 인파의 절반이 모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지표를 봐도 눈부신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오래도록 이어가려면 화려한 통계 뒤에 숨은 그림자까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광용 음식으로 변해가는 골목을, 지갑은 안 열고 떠나는 손님, 일상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바로 그 문제들이죠. 내 눈은 이 그림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 부산의 진짜 모습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부산 해수욕장에 달라지는 풍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폭염 36도 속 외국인들로 완전히 뒤바뀌는 부산 해수욕장의 근황, 그리고 그 뒤에 담긴 놀라운 숫자와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성공과 조용한 고민이 공존하는 지금의 부산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긴 영상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